부천시가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쓰레기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정작 타 지자체와 비교해 쓰레기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또 남은 과제는 뭔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자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위 결과 살펴봅니다. 부평구가 신트리공원 지하에 15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오는 8월 착공 예정이고 완공은 2022년 6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늘어날 쓰레기 양을 예측해 소각시설 광역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부천시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진작에 선행돼야 했을 쓰레기 감량 정책 등은 쏙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을 중심으로 인천과 서울 강서구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 소각장. 앞서 두 차례 예정됐던 협약식이 모두 지역사회 반대로 연기됐습니다. 부천의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에는 17,000여 톤이었던 부천의 재활용품 쓰레기가 지난해 28,000여 톤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데 앞으로도 일상 속 쓰레기는 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매립지에 반입하는 물량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한동안 일부 지역은 쓰레기 수거가 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노력들은 계속 기울여 가야 하고요. 그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쓰레기량이 당분간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시민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사회 합의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애당초 동의를 얻기 힘든 계획이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소각장 광역화를 하고 소각장 증설한다고 그럴 때 최소한도 그럼 쓰레기 감량 정책은 어떻게 할지, 자원 순환은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 재활용 정책은 어떻게 할지 이거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그 증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3기 신도시로 인해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서 출발한 광역화 논의. 부천시가 이 날로 늘어만 가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줄여가야 할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릅니다. 결국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쓰레기를 왜 계속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이 빠진 게 핵심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은 부족하고 처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만 늘리겠다고 하는 약간 좀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오리건주는 쉽게 다시 쓰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들을 선택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8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0여 곳이 폐기물 제로 정책을 추진해 재활용률 70%를 달성했습니다. 또 인천시의 경우에도 최근 청산의 일회용품 반입을 아예 금지하는 등 재활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광역화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자구책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관련 정책은 시민분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분들의 협조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반대 속 추진 동력을 잃은 소각장 광역화. 80만 부천 시민이 쏟아내는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둔 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과제는 뭔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천시는 2월부터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마시던 이 커피잔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사는 6월 1일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가지고 커피 여기 보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청사 안에서는 물론이고 밖에서 마시던 일회용 커피잔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런 친환경 청사를 다음 달부터 각 군구에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 친환경 청사 운영 외에도 종량제 봉투에 대한 판매소 확대와 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기준 장당 646원이던 20리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25년까지 870원으로 35%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소각장과 수도권 매립지 등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양을 2019년 대비 10% 줄일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달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줄어든 4,670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반입량의 약 5.1% 수준입니다. 환경단체는 자원순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각 군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권한은 각 군구에 있어 인천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서로 파악을 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포장재 문제라든지 그리고 배달할 때 일회용품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군구별 목표 관리제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시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구의 참여 없이는 사실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군구에다가 페널티를 갖다 가한다기보다는 잘하는 구에 인센티브 정책을 갖다 더욱더 추진을 해가지고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인천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정책의 한 축은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를 갖는 것인데요. 앞서 인천시는 영흥도를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매립지 후보지를 논의하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매립지 특위에서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제안했죠. 영흥도와 선갑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흥도와 선갑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24일 오후 3시 시당 사무실에서 매립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흥도와 선갑도를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제안했습니다. 우선 영흥도는 이미 인천시에서 발표했던 대체 매립지 후보지이기도 하죠. 매립지 특별위원회는 후보지 주변 1km 반경 이내에 민가가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만약 이곳에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경우 쓰레기 수송 차량이 시흥과 안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대교 건설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영흥도 주민들에게 매립장의 관리와 운영권을 부여하고 매립장 주변에 토지를 제공해 주민들의 수익 사업을 돕는 등의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지는 선갑도인데요. 영흥도와 같이 옹진군에 속한 섬으로 무인도입니다. 매립지 특별위원회는 무인도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환경 훼손 없이 폐양식장과 양식장 상부 훼손 부지를 매립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섬인 만큼 안개와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폐기물 수송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는데요. 매립장을 제외한 섬의 다른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립지 특위는 이렇게 두 곳의 후보지를 인천시에게 제안하면서 인센티브 등 필요 사항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은 매립지 특위에 참여했던 허종식 국회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후보 지역으로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보강해 입지 타당성 검토를 해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옹진군에서 참여한 TF 위원들은 영역 보고서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해 인천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정식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아직 옹진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날 메리츠 특위의 발표 현장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는데요. 인천시가 특위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구가 신트리공원 지하에 15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부평구는 24일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오는 7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오는 2022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트리공원 주변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그동안 주차난을 겪어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공사 기간 동안 주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약 50건의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화재 규모도 커 소방당국은 인접 지역의 소방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2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역 경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 돕기에 나섰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24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필품과 마스크 등 30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을 다문화 가정 25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달 중순 기준으로 부천시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발행이 30만 장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4일 지역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하는 카드 31만 1000여 장이 발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가구마다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는데요. 부천시는 오는 5월까지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된 부천페이 실물 카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학기에는 학교 급식이 시작되는 만큼 식중독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19일부터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 55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담당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급식시설 전반에 대한 위생 상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급식실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교육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가 지난 23일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부평 풍물대축제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홍영복 부평구 축제위원장은 올해로 25회를 맞는 부평 풍물대축제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아직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평 풍물대축제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포경찰서와 김포시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24일 업무 협약을 맺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법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포경찰서는 범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김포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방활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책 날개 입학식을 실시합니다. 입학식 당일 학생들에게 책 꾸러미를 나눠주는 건데요.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책 날개 입학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림책 공연과 독서 서약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입학식 이후에는 그림책을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등으로 활용하거나 학교 도서관 행사에서 주제 도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